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이 어떻습니까? 6%대 고점을 찍고 5%대 상승 마감했어요. 5%대 상승 마감했고요. 5,32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올라왔죠. 자, 밴드 하단을 만나면은 반등 나와요. 밴드 하단 터치하고 반등 나오죠. 자, 이 부분은 기술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이 4월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반납하고도 추가로 밀렸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추세선을 또 만나고 또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일단은 뭐 7,000원대까지는 좀 저항이 약해 보이죠. 7,000원대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올라갔다가 힘이 좋으면은 더 갈 수도 있는데 힘이 약하면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수급 보니까 괜찮죠?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자, 외국인 기관 담고 있죠. 자, 다날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에 강력한 수혜가 전망이 되는 종목이에요. 시장 선점이 예상되어 있죠. 이미 서비스 준비가 완료돼 있어요. 자, 지방선거를 끝내고 이 3분기에는 법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그냥 매집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민주당 TF가 지난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5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상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상정을 추진했지만은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발행 주체, 뭐 준비 자산 유권, 뭐 감독권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입법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지체되면은 달러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고, 자, 우리 원화가 전혀 기능 못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제가 빨리 돼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돼요. 자, 조만간에 국무회의에서 수시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날이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연의 모멘텀이 강해요. 다날이 일본 결제 기업 UP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의 한일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 확대에 나섰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까지 검토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어요. 결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모델까지 검토를 하면서 사업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번 협력은 2023년 첫 제휴 이후에 관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 영역에서 결제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일본 내 무역 송금과 정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구조 개선도 포함이 됐죠. UPC는 일본 전역에서 QR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카드 결제, 해외 간편 결제 등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죠. 페이페이, 라쿠텐, 스이카 이런 주요 결제 수단과 연동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요. 현지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양사의 첫 협업 모델은 외국인 선불카드, 바로 콘다죠. 다날은 UPC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카드 수령과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한 관광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죠. 이를 통해서 충전 결제, 정산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줄이겠다라는 구상이죠. 자, 이 같은 모델은 관광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실사용 기반 결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단순 결제 연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 환경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리고 유통 모델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날은 이미 원화 및 USDC 기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역량을 축적을 해왔어요. 이를 일본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죠. 과거에 다날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로 인해서 이 결제 서비스 제약을 겪은 이후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무게추를 옮겨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있죠. 그 테스트 베드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 생태계 실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회 줄 때마다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타점을 잡는 방법.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신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는 뭐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면 돼요. 몰빵하지 마시고. 자,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단알뿐만 아니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 방입니다. 공짜 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단알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매일같이 종목들 올려드리고 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11장에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먼저 로보스타 보시면요. 자, 로보스타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6월 10일 날 타점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6월 10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02,20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102,20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 자, 요 상승 나왔습니다. 13만원을 돌파했죠. 2박 3거래일 만에. 자, 신호가 2개 더 나왔어요. 11장에도 신호 2개 나오고 올라갔죠. 자, 여기서 잡아드렸죠. 어때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또 있습니다. 스피어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스피어는 제가 6월 9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27,800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6월 9일 맞죠? 자, 보시면은 맞죠? 신호 나왔을 때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월 9일 여기죠. 자, 9일 날 잡아드리고 다음 거래일에 상승 나왔어요. 신호 나오자마자 올라갔죠. 그리고 11일장에 상한가 기록하고 12일장에 추가 급등 나오고 좀 쉬어갔죠. 그리고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뭐 없으신 분들은 공략 가능하죠. 분할 매수로. 어때요? 어렵지 않죠? 27,800원에 잡아드리고 4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빛과전자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6월 10일 날 제가 잡아드렸어요. 이때 가격이 3,320원이죠. 자, 6월 10일 맞죠? 자, 보세요. 6월 10일 신호 나왔죠? 3,320원에 잡아드리고 3,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박 3거래일 만에. 어때요? 괜찮죠? 자, 신호 나올 때만 잡으시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대원전선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6월 10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0,000원에 잡아드렸죠. 자, 6월 10일 맞죠? 자, 보시면은 신호 나왔을 때 잡아드렸습니다. 10,000원에. 자, 11장 맞죠? 신호 나왔을 때. 그리고 11장에도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갔죠? 1,800원을 다녔습니다. 뭐 짧은 상승 나왔지만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SK네트워크스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6월 11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월 11일 맞죠? 이때 가격이 11,80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신호 나왔을 때 11장. 자, 여기죠. 신호 나왔을 때 바로 올라갔죠? 1박 2거래일 만에 올라갔어요. 13,910원을 다녀왔습니다. 14,000원에 근접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나시더라도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라처로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자,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 상승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게 싫다, 나는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응급제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응급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제로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나리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틱 AI 재단의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제화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나랑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이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쟁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이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유언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이 바이낸스 페이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이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카드 이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이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이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이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T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법 윤곽 나왔다. 나온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게 정해지지 않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세부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마련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업종이 8개로 세분화됐어요. 그 부처 간의 협의체인 가상자산 협의회도 구성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는데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이게 중요하죠.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이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은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있어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련주들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강한 분출이 나올 수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은 뒤로 미뤄졌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게 해결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에요. 그 은행 중심의 이 50% 플러스 한 주 요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황이고 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실적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문서화해서 전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은 15에서 20% 이렇게 제한하는 이 정부 조율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이 관계 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 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 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산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달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 서클과 국내 최초로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도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자, 이 온보딩 테스트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 각종 시스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죠. 현재 서클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온보딩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은 다날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기술 검증을 통한 실제 거래 유통 테스트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면은 국내에 배분될 USDC 유통권 중에 상당 부분을 다날이 확보를 하게 될 전망이죠. 자, 이것과는 또 별도로 최근에 진행된 블록딜은 미국 소재의 거대 규모 투자사와 진행했죠. 다날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다날은 현재 서클과는 계속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03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약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죠. 그 중에서 최소 10조 원의 결제 금액을 다날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해외 기관들과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을 하면서 구체화 중인 단계고, 향후에 다날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기업들과 또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